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비슷한 난이도였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교통대가 구성원 간 총장 선거 투표 비율에 합의하며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대는 합의 난항을 거듭하며 관선 총장 파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이 오창읍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오테크밸리와 관련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미호강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 김치 특허 기술을 농가에 보급합니다. 면역과 장 기능 개선 효과를 무기로 김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3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지난해보다 국어는 다소 쉽고 수학은 난이도가 있었다는 평가 속에 수험생들의 얼굴엔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긴장했던 학부모들은 고생한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8시간 넘게 긴장의 끈을 잡고 집중 또 집중했던 수험생들.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탐구 부분에서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평상시보다 성적이 좀 안 나온 것 같지만 국영수 위주로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챙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괜찮기도 합니다. 제 가족이랑 공부하냐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가족이랑 일단 시간 많이 보낼 것 같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랑도 놀 것 같아요, 많이. 도내에서는 38개 시험장에서 12,630명의 수험생이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72명의 수험생은 청주와 충주 등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 5곳에서 수능에 임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수능 시험용 시계를 집에 두고 온 수험생에게 경찰이 직접 자신의 시계를 갖다 주거나 차량으로 긴급 수송하는 등 편의 제공 10건이 접수됐고 음성고등학교에서는 오전 11시경 전신근육 강직을 호소한 수험생 1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는 작년보다 국어는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가채점과 성적 분석을 통해 대입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큰 범위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정해놓고 그 대학들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전년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수집해 놓는 것이 올해 1교시 결시율은 13.4%로 지난해보다 높았고 4교시까지 적발된 부정행위는 금지 물품 반입 등 3건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의 성적은 다음 달 9일 발표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오늘부터 이틀간 청소년 탈선 행위와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준수 여부와 주류와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밤 10시 이후 노래방과 PC방 출입 행위 등입니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통대가 험난했던 총장 선거 투표 비율 합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충북대는 넉 달째 총장 공석 상황에서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등 이 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선 총장 파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통대가 대학 구성원 간 오랜 진통을 마치고 총장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6월 14일 박준는 전 총장이 퇴임한 후 꼭 5개월 만입니다. 구성원 간의 평행선을 달려온 투표 비율은 결국 교수 67%, 직원 24%, 학생 9%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된 대학들은 선거가 빨리 진행됐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비록 있었지만 민주적으로 잘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2월 5일 총장 선거를 치릅니다. 현재 후보자 등록을 앞둔 교수는 모두 6명. 50% 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반복되는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반면에 충북대는 4개월째 구성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선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장 공백 상태에서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 등 학사 행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학자원 감소 등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비난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관선이사 파견이 현실화될 경우 충북대는 선거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못한 최초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신영은 오창읍 일대에 가칭 네오테크밸리라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계획대로라면 청주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 지리적 역사적 여건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신영은 오창읍 일대에 가칭 네오테크밸리라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청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44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청주에서는 오창 오송에 이은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그해 10월 청주시는 이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어줬습니다. 각종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기초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까지는 시행자 측에서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아직은 신청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직 진행된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청주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알토란 같은 땅입니다. 미호강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얕은 구름과 눈밭이 이어지는 너른 지형으로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보존 가치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 미호강 일대는 오송에서 현재 청주 성안길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천년고도 청주의 본류 가운데 한 곳인 것입니다. 당장 환경단체 등이 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 자체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다기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제안한 PF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요새 말도 많죠. 그죠? 무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수부 바로 인접된 지역이거든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이어 이곳에 산업단지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으로 한 해 수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던 김치 무역 수지가 올해는 적자를 보였는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 김치 특허 기술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충북 김치로 첫 선을 보인 지 1년 만인데 맛과 기능을 모두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충북만의 김장 김치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충북대와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성공한 유산균 배양 기술입니다. 유산균 증식 작용을 통해 신맛은 천천히 상승시키고 깊은 발효의 풍미는 장시간 지속됩니다. 김치가요 싱싱하고요 아주 턱 쏘는 맛이 너무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충북만의 유산균 김치는 지난해 11월 괴산 김장축제에서 특허받은 유산균 김치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낮은 온도에서도 유산균의 생육이 왕성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잘 빨리 안 쉬고요. 그 유산균이 퍼져서 그런지 잡균이 번식이 안 돼서 이 김치의 군내라든가 그런 게 나지 않아요. 농기원은 유산균 상용화 제품을 내놓고 특허받은 유산균을 김치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은 면역과 장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장까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산에도 강하고요. 담즙에도 강한 그런 우수한 유산균이고 더군다나 여기 저희가 면역 활성을 쟀을 때 굉장히 우수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특허받은 유산균이 김치 농가 등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 내년도 프로리그에서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위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팬들은 경기력,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FC의 모태가 될 청주FC. 올 시즌 청주 팬들의 성원은 뜨거웠습니다. 15번의 홈경기에서 평균 1000명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는 K리그2의 평균 관중 수를 능가했습니다. 마지막 홈경기 관중은 역대 구단 최다이자 올 시즌 프로1부의 평균 관중 수와도 비슷했습니다. 관중들 70%는 3번 이상 경기장을 찾았을 정도로 고정 팬층이 두꺼워 내년 시즌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앞으로 K1 리그만큼의 많은 관중들이 홈경기장을 찾아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냉철했습니다. 청주FC의 올 시즌 성적은 16개 구단 가운데 14위. 팬들 역시도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청주FC의 경기력이 관람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했고 인지도 있는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충북 청주FC는 국가대표 출신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 시즌 선수단 중 80% 이상은 대거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 가능성 있는 중견급 선수들도 여러 명을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 있는 팀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독립적 구단 운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구단이 운영돼야 하고 프로레벨에 맞는 선수단의 훈련시설과 관람시설도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팬들도 내 팀이라는 마음으로. 한편 충북 청주FC는 다음 달 새로운 선수들을 소집해 첫 훈련에 나서고 1월 첫째 주 공식 창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 성안길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임호선 도당위원장, 지방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발대식에선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국민 모두가 애도하고 또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인 만큼 민주당은 길거리 선동정치, 이재명 방탄운동을 접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인지하고 6명이 추진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6.1%가 특별법 추진을 인지하고 있으며 65%가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포함될 최우선 현안으로는 환경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교통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수자원 등 지역 주권 확보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출산 육아 수당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 중 5곳만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40대 60의 비율로 시행 예정인 출산 육아 수당에 대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보은과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이 찬성 입장이고 청주 등 6개 시군은 분담률 조정을 주장하며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어제까지 받기로 한 시군 동의서가 2곳만 접수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24년 만료 예정인 통합청주시 재정지원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에는 2014년 최초의 주민투표로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15년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창원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천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진천군은 2019년 6월 인증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 인증 획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며 전국적으로 79번째, 도내에선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증평군에 이어 7번째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영동군이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답례품 15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답례품은 샤인머스켓과 한우 세트 등 농축산물 9종, 와인 등 가공식품 4종, 일라이트 생활건강 제품과 지역 관광상품 등입니다. 영동군은 이달 중 공급업체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천시 명륜로에 위치한 창호 제작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확산되면서 뒤편 7층짜리 모텔로 불이 번질 뻔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투숙객 15명 정도가 있었지만 전원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는 2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홀가분함과 또 한편 아쉬움도 느껴지겠지만 오늘 밤은 툭툭 털고 편히 쉬면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과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